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불거지는 7월 위기설, 지난 3월 같은 악몽이 현실화되는가, 기존 주도주와 셀트리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7월 위기설이 다시 또 3월과 같은 폭락인 것인가. 두 번째, 7월 위기설의 실체를 분석을 해봅니다. 세 번째, 많이 오른 주도주들 이제 본격적인 조정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것인가. 자, 먼저 시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당히 좀 폭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9%, 코스닥 시장은 2.1%의 폭락 상황, 양시장이 모두 음봉의 모습. 특히 시장 내면적으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공포심리 상태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4,500억 정도의 거래소 매도, 코스닥에서도 1,300억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기관들 매도가 많은데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많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닙니다. 93억 그리고 82억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다. 단 이제 재료가 노출 또 내지는 아침부터 셀트리온이 세게 나오니까 좀 매도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반면에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은 은택트 쪽에 카카오,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이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경기 관련주 가운데서도 SK텔레콤 등 조금 소외됐던 종목군들 사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기존의 경기 관련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많이 파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외국인들 어느 정도 좀 받는 모습이지만 큰 기조적인 흐름에서의 주도주에 대한 변화는 외국인 움직임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7월 위기설은 이미 제가 6월 20일자 영상에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7월 위기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당시에 그 영상에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7월 위기설의 위기설은 3월같이 폭락하는 대폭락하는 그런 위기설이 아니고 기존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위기설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날 IMF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지난 4월에 발표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장 나스닥이라든가 시장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따라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것이다. 즉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고까지 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또 이 사태가 제2차 확산, 이런 사태로 지금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폭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욱더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존에는 1.2%의 마이너스 역성장이었는데 2.1%로 조금 더 안 좋게 나왔고, 모든 나라들의 수치가 다 안 좋게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신흥 개도국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부분들이 더욱더 좀 심각성을 내비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인 이러한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부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1차적인 상황보다는 2차적인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1차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먼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사실 마이너스 역성장은 우리가 지난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 이후 이번에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뒀을 때 우리도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식시장의 대원칙은 결국은 실적이기 때문이다, 꼭속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7월 위기설에 2차 사태, 즉 사태가 재확산된다, 그리고 북한 리스크가 나왔다가 지금 또 잠잠한데 언제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부진, 2분기 실적 우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따른 유동성 부작용,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역시 홍콩의 보안법 문제, 미국 대선 변수, 이런 부분들이 7월 위기설의 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 악재들인데 이 악재들 가운데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보면 2차 사태가 나왔다 하더라도 학습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대응을 또 다시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1차 때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 이제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는 우려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1차 때처럼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부진, 2분기 실적 우려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유동성 부작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한 이란 악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잖아요. 지금 다시 미국과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가지고 다시 또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또 미국의 대선 변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 리스크도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부분들이죠. 이런 돌발적인 예측하기 힘든 부분의 악재들은 우리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한 번씩 조정받으면서 출렁출렁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사태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또 경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충력, 면역력 이런 것이 생긴 상태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이러한 영역까지 와 있다는 부분들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7월 위기설, 이런 핵심은 3월과 같은 그러한 또 다른 대폭락은 아닐 것이다. 단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것이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러한 4가지 변수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조정을 당연히 받아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태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의 기존의 주도주들을 과연 바꿀 것인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힘겨루기 내지는 흐름의 구도를 잘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른 주도주는 겁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와서 오늘의 폭락에 나왔지만 이 폭락이 기존의 주도주들의 펀더멘탈 실적 측면에 안 좋은 악영향을 과연 끼칠 것인가 안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전혀 영향이 없다. 단기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따라서 조정 시 기존의 주도주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경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또 키맞추기 형태의 순환 반등이 나오곤 했지만 생각만큼 반등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어떤 방어하는 차원 정도의 반등, 이 시장의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주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이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바이오와 은택트,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이 그러면 많이 올랐다고 못 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실적이고 앞으로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3분기, 4분기 가면은 기존의 경기 관련주들이 회복이 되면서 경제가 재개되면서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또 가봐야 아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기존의 이 성장주 맥락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이 사태와 무관하게 실적 추이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상당히 혼자서 독야 청청 비슷하게 장중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결국은 시장 전체가 무너지니까 셀트리온도 마이너스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만, 오늘 나온 이 공시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이미 셀트리온의 주가가 미리 다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셀트리온의 제품들 가운데서 램시마 SC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아랫부분을 보시면 돼요. 2019년 11월 달에 램시마 SC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적응증 승인 이후에 그 다음에 IBD는 뭐냐면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그리고 성인 크론병, 성인 궤양성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그 다음에 근선성 관절염 및 근선,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쓰던 약인데 앞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척추염, 근선성 관절염, 근선 이런 질환에도 이 약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 범위가 상당히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상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3분기 내라는 것은 결국은 9월 달이죠. 6월 말에 나왔으니까 3개월 정도니까요. 9월 정도가 되면은 최종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4분기부터는 유럽에는 다 판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결국은 램시마 SC가 앞으로 확대된 이러한 질환에도 사용이 된다. 그리고 램시마 SC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처방전만 있으면은 약국 가서 사서 본인이 그냥 주사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로 인해서 병원 가기 싫다,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매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오늘 공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램시마 SC 부분이, 지금 이 램시마 SC 부분이 이 비중이, 매출 구성의 비중이 1분기까지보다 29%인데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3분기 아니고 4분기부터는 더욱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램시마 SC는 지금까지는 바이오 시밀러 개념이지만 램시마 SC는 바이오 베터, 그러니까 시밀러는 비슷한 거잖아요. 베터는 뭐냐면 더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하면 신약이란 개념이 되는 것이죠. 바이오 신약이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램시마 SC의 위력은 앞으로 상당히 대단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드리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윗꼬리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게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조정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오늘 제가 이 파란색 선을 끄어드렸습니다. 양쪽 다 헬스케어도요. 따라서 30만원 근처로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셀트리온, 그동안 더 사고 싶으신 분들, 사지 못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부터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헬스케어도 이 라인까지 다시 파란색 선까지 내려온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도주 맥락군들의 조정 과정은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 싼 가격에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 시장이 조정받고 다시 반등이나 돌릴 때는 결국은 갈만한 종목이 현재의 기존 주도주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